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포천시의 도로 안전 시설물 문제입니다. 아, 네. 그 인도 위에 있는 볼라드나 뭐 도로 옆에 측구 같은 것들이죠.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현장 보고나 기사들을 보니까요. 이게 파손된 채로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보기에는 작은 문제 같아도 사실 시민들 안전 문제랑 또 시행정의 어떤 어려움까지 보여주는 사안이라서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방치되고 또 왜 빨리 해결이 안 되는지 그 배경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속사정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부터 좀 보죠. 포천시 군내면 용정산업단지 근처 편의점 앞. 여기 보니까 볼라드가 원래 5개 있어야 하는데 그중 3개가 그냥 넘어져 있고 너트까지 풀려 있었다고요? 아이고, 3개나요? 거의 다 넘어져 있었네요. 네,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편도 뭐 상황은 비슷했다고 하고요. 정말 위험했겠는데요. 시민 인터뷰 내용을 보면 차가 혹시 인도로 확 들어올까 봐 너무 걱정된다. 특히 아이들이랑 같이 걸을 때는 더 불안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빠른 조치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죠. 매일 다니는 길일 텐데요. 그리고 도로 축구 이것도 뭐 깨지고 갈라진 채로 방치된 곳이 꽤 많다고 합니다. 네, 그 볼라드는 사실 차량이 인도로 들어오는 걸 막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잖아요. 그렇죠. 최후의 방어선 같은 느낌이죠. 네, 그리고 측구는 빗물 빼는 역할도 하지만 그 자체로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역할도 하고요.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면 시민 안전에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곧 장마철인데 미리 정비가 안 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파손된 측구를 그대로 두면 비만이 올 때 물이 안 빠져서 침수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포천시만의 문제는 또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있나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볼라드 설치 기준이 좀 제각각이라거나 아니면 설치는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시민들은 당연히 불안하니까 시에 계속 민원을 넣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신고는 했는데 뭐 조치는 언제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이 많아요. 네, 답답하시겠죠. 실제로 뭐 며칠, 길게는 몇 주씩 그냥 방치된다는 증언도 있고요.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안전 문제가 분명한데 대응이 늦어지는 걸까요? 이게 그냥 담당 공무원이 일을 안 해서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가장 큰 벽은 역시 예산 문제예요. 시 관계자 설명 들어보면 이 도로 시설물 정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뭐 수백억 원 규모라고 하니까요. 수백억이요?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네. 그러니까 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이걸 단기간에 다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국비나 도비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뭐 신청하고 승인받고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절차가 있겠죠. 그리고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먼저 써야 할지 그 우선순위 문제도 있고요. 단순히 볼라드 몇 개, 측구 몇 미터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봐야 하니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예산 말고 다른 문제는 없나요? 인력이라든지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은요? 아,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력과 행정 절차의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관리해야 할 시설물은 정말 많은데 이걸 다 점검하고 보수할 인력은 늘 부족한 편이거든요. 하긴 도시 전체 시설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정기점검 주기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파손 신고가 들어와야 겨우 확인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마저도 다른 급한 업무에 밀려서 늦어지기 일쑤죠. 그럼 신고해도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는 게 그런 이유군요. 네, 예를 들어 볼라드 하나 교체하는 것도 뭐 내부 보고하고 예산 배정 확인하고 자재 사고, 업체 선정하고 이게 다 절차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국토관리청 같은 상급기관이랑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토지 보상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 복잡하네요. 네. 또 자재 구하기가 어렵다거나 요즘처럼 날씨가 오락가락하면 공사 자체가 느려지기도 하고요. 이런 외부 변수들이 행정 처리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어주신 부분, 포천시가 인구 감소 문제 같은 큰 이슈에 대응하느라 개발 사업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좀 뒷전으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구조적인 측면도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예산과 인력이 집중되다 보면 아무래도 눈에 잘 안 띄는 이런 유지보수 쪽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시민들은 당장 내 발밑이 불안해서 빨리 고쳐달라고 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예산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절차는 복잡하고 외부 변수도 많고 또 다른 큰 정책 목표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제약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상황이네요. 네, 딱 그런 상황입니다. 포천시도 뭐 장마철 오기 전까지는 집중 점검하고 보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하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포천시 사례는요, 사실 많은 도시들이 겪고 있는 어떤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딜레마요? 네, 그러니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장, 큰 개발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을 지키는 이런 기본적인 유지보수는 좀 소홀해지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개발과 유지 보수 사이에 어떤 줄다리기 같은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화려한 도시개발 이면에서 벌어지는 이 보이지 않는 예산과 관심의 줄다리기, 그걸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뭘까요? 결국 이런 시스템적인 제약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 최소한의 기준선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선. 네, 지금 여러분께서 걷고 계신 길, 그 길의 안전시설은 괜찮은지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